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라우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인도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자율 시스템,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뭐 거리 벡터 라우팅, 그 다음에 링크 상태 라우팅, 그 다음에 경로 벡터 라우팅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동작하는 알고리즘하고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라우팅이라는 걸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여러 네트워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라우팅은 여기에서 송신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여러 개의 경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라우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통신 장치나 아니면 송신 측이나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 테이블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자, 목적지로 가려면 여기로 가는 게 좋다. 얘한테 보내라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결국에는 라우팅이라는 거에 있어서 즉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있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임무인 거고 라우팅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내부냐 외부냐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어디 내부냐라는 걸 말하냐 하면은 어토노머스 시스템 AS라고 하는 거의 내부냐 아니면 AS 간이냐 어토노머스 시스템 간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내부냐 외부냐의 기준이 됩니다. 즉 내부는 AS 내부를 말하는 거고 외부는 AS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IGP, Interior Gateway Protocol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ISIS, OSPF, IGRP, EIGRP, RIP 이런 프로토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GP라고 부르는데요. 외부 Exterior Gateway Protocol에 해당되는 것은 AS 간에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이 AS 간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현재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자율 시스템,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러분 회사에 있는, 여러분 기관에 있는 라우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라우터들은 뭘 하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쫙 수집을 해다가 목적지로 가는데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라우팅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겠냐 이거죠. 예?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회사와 혹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과 서로 교환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예, 여러분 회사 내에 있는, 여러분 기관 내에 있는 통신 장비들끼리만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과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서 목적지로 가는 최적 경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트래픽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어떤 영역까지, 어떤 부분까지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거냐? 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그 영역을 바로 A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AS다.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다. 관리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어토노머스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장치들하고 네트워크의 전체 집합 덩어리를 AS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단위 서브넷, 여러분 네트워크의 단위 서브넷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라우터 입장에서는, 라우팅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하나의 AS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이 네트워크들의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우터나 라우팅 입장에서 보게 되면 AS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S는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AS가 다르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라우터들이 다른 회사에 있는 라우터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 정보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AS에는 여러분 라우터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영역으로 나눠 놓고 그 내에 있는 라우터들을 우리가 AS 내에 있는 라우터들이고 얘네들 이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뭐라고 한다? AS 내부에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IGP, Interior Gateway Protocol이라고 한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다? RIP라는 것도 있고 OSPF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AS 간에도 존재하네요, 그죠? 우리 회사, 다른 기관, 얘네들이 AS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서로 AS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BGP라는 프로토콜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성대 같은 경우에 이 AS들이 다 번호가 있어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686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AS 넘버가 몇 번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은 여러 개의 AS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은 라우팅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라우터들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때 동일한 AS 번호를 갖고 있는 라우터들하고만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모나게 박스가 쳐져 있는 것들이 별개의 다 AS들이고 이 AS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AS 간에도 정보를 주고받아야 다른 AS에 있는 컴퓨터가 내 AS에 있는 컴퓨터하고 서로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AS들이 라우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AS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로 우리가 인터넷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AS가 뭐다?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영역,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AS 내에서는 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AS 간에는 우리 회사가 됐건 다른 회사가 됐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는 RIP라는 프로토콜 쓰고 다른 회사에서는 OSPF라는 프로토콜 쓰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또 IGRP라는 프로토콜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은 AS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각자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AS 간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들은 하나로 통일시켜놔야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인트라도메인, 즉 AS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있고 인터도메인, AS 간에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트라도메인, 한 AS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RIP나 OSPF가 있는데 얘네들이 사용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혹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 AS 간의 인터도메인 라우팅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패스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실제로는 BG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라우팅 방법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디스턴스 벡터라고 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라우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거리가 최단 경로인 거를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에는 최적의 경로는 얘를 거쳐가는 게 좋다 이렇게 표시할 때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정보를 막 수집해 가지고 최적 경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 최적 경로를 구할 때 그 링크가 짧은 거 그걸 구하는 것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특징이다 이거죠. 사용되는 실제 알고리즘은 벨만 포워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벨만 포워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을 사용하는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RIP 버전 1
혹은 RIP 버전 2, 그 다음에 IGRP 이런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BGP, 인터도메인 간에 사용하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도 BGP도 디스턴스 벡터하고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동작, 즉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의 기본적인 동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전체 AS에 대한 정보를, 즉 내가 내 라우터 입장에서 전체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누구하고 이웃하는 라우터들하고만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웃하고만, 내가 붙어 있는 이웃하고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정보를. 그게 이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자, A라는 라우터, B라는 라우터, 뭐 F라는 라우터, 여러 라우터들이 존재합니다. 자, 네트워크 A라는 라우터는 네트워크 14번, 네트워크 78번, 네트워크 23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A라는 라우터는 주기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자, 난 14번하고 연결되어 있다, 78번 네트워크가 있다, 23번 네트워크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내 이웃이 누구예요? A는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B, F, E라는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내가 14번, 78번, 28번 네트워크라고 연결되어 있던 거를 B한테도 보내주고 F한테도 보내주고 E한테도 보내준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웃하고 있는 애들한테 보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걔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딱 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쟤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정보하고 저쪽에서 보내준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 주고받다 보면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자, A라는 라우터를 한번 보죠. 저게 A라는 장치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엔트리가 5개가 있는데, 자, 목적지가 A인 거는 비용이 0원 든다. 내가 직접, 내 자신이니까. 자, 그럼 B로 가는데 저 링크의 코스트가 얼마로 적혀 있어요? 5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5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거는 내가 직접 보낼 수 있는데 코스트가 2다. D로 가는 거는 3이다. 2라는 건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정보는 B와 C와 D로 돼 있으니까. 자, C는 보세요. C는 어떠세요? C는 연결이 A하고도 연결돼 있고 B하고도 연결돼 있고 E하고도 연결돼 있네요. 그죠? A로 가는 거는 비용이 2만큼 든다. B로 가는 거는 비용이 4만큼 든다. C는 나 자신이니까 0이죠.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D로 가는 거는 내가 D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목적지 E로 가는 거는 비용이 4만큼 든다.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C라는 애가 A로 테이블을 넘겨주는 경우, A는 가만히 있는데 C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걸 받으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저쪽에 보시면은 C가 이제 보낸 거예요. A로 가는데 비용이 2가 들고, B로 가는 건 4가 들고, C는 0이고, E는 4가 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A가 받았으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 C가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next node, 네이버는 C로 쭉 채워지게 되고, 지금 A와 C와 연결된 비용 값은 2이기 때문에 다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2였다가 4가 되고 4였다가 6이 되고 0이었다가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C가 보내온 걸 이렇게 수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테이블이 있어요. 요거랑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내가 A니까 내가 보내면 0이에요. 비용이 없어요. 근데 C를 통해서 보내거든 비용이 4래요. 그러면 C한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은 A는 코스트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 보세요. B 보면은, 자, C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비용이 6이 든대요. 근데 내가 보내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B 같은 경우에, 자, C가 보내온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목적지가 B인 경우에는 비용이 6만큼 든다고 돼 있고,
내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목적지가 B인 경우에는 비용이 5만큼 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보내면 비용이 5가 들고 C를 통해서 가면 6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낫겠어요? 아, 내가 직접 보내는 게 낫죠. 내가 보내면 5밖에 안 드는데. 자, 이와 같이 C가 보내온 테이블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가장 보내기 좋은 그런 엔트리들로 라우팅 테이블이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얘네들이 주고받아요. A가 갖고 있는 정보도 B로도 보내고 C로도 보내고 D로도 보내고 C가 갖고 있는 정보를 A로도 보내고 B로도 보내고 E로도 보내면 아까 설명드린 그런 최적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계속 주고받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라우팅 테이블의 엔트리에는 목적지로 가는데 다음 노드만 명시하는 거죠. 전체 경로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노드만 명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테이블을 구성한다 이거죠. 이와 같은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프로토콜이 RIP라는 프로토콜을 쓴다 이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RIP는 Routing Information Protoc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목적지가 IP 주소로 나오겠죠. ABC 이런 기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홉스로 나타납니다. 아까는 뭐 이렇게 그 링크상에 코스트가 있었잖아요. 2다, 3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링크가 2개고 여기로 가면 링크가 3개다. 그럼 2개로 가는 게 더 짧잖아요. 그죠? 그럼 글이 보내는 겁니다. 글이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달 가능. 아까 뭐 무한대 이런 거 나왔는데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것. 목적지로 여긴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16으로 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이 여긴 목적지 못 가는 데다 16분 만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노드에 대해서는 넥스트 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우터의 주소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화면에 보시면 목적지가 163.5.0.0으로 시작하는 요곳으로 가려면 카운트 값이 7이다. 7번 이게 홉을 건너서 간다. 링크를 건너서 간다. 누구한테 보내면 갈 수 있냐? 172.6.23.4로 보내면은 목적지로 보내준다. 라고 테이블이 이렇게 탁 만들어진다 이거죠. 뭘 사용하면? R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만드는 방법은 어떠냐?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턴스 벡터 방법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우팅 방법이 현재도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좀 특이한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 각각의 라우터들이 라우팅 정보를 막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서 뭘 그리냐 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그립니다.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그린다 이거예요. 누가? 각 라우터들이. 네트워크 구성도를 딱 그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정보를 쭉 주고받아가지고 내가 네트워크 구성도를 전체를 착 그려내면 각 라우터들이 나로부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르는 모든 경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변화가 생기면 이 구성도를 그렸는데 링크가 끊어졌어요. 혹은 새로운 라우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성도 새로 그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라우터들이 또 정보를 주고받아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도를 다시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린 다음에 다시 또 다익스트라의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을 돌려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을 사용하는 현재 실제 프로토콜이 바로 OSPF입니다. OSPF는 Open Shortest Path First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 지금 설명드린 쫙 네트워크 정보를 구해가지고 구성도를 탁 그려요. 그린 다음에 자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모든 경로로 이루는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아까와 똑같은 네트워크 구성대인데 좀 다른 점이 뭐예요? 각각의 라우터들이 뭘 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성도를 다 그립니다. 구성도를 전부 다 각각 다 그려요. 다 그린 다음에 구성도를, 그러니까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보를 막 주고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구성도를 그리는 거예요. 구성도. 예? 구성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면 되니까 각각이 다 똑같은 형태의 구성도를 그려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단 경로를 구한 다음에 그걸 테이블에 탁 채워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OSPF,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성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뭐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라는 애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애가 누군지 알잖아요. B하고 C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A하고 B하고 E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C가 자기가 B하고 E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A한테 주면 A는 C는 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E라는 애가 또 C한테 알려주고 C라는 애가 그 정보를 또 A한테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역으로 계속 정보를 알려주다 보면 A라는 애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우터들이 모든 정보를 다 구해서 같은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동작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구성도를 그리는 겁니다. 구성도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웃하고 관련된 정보,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체 라우터한테 다 보냅니다. 전체 라우터한테. 그리고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또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또다시 다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다? 내가 내 이웃한 연결 정보를 모든 라우터한테 다 보낸다. 예? 모든 라우터한테 다 보낸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니까. 예?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다시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면 이런 일을 다시 한다. 이것이 바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는 이제 그 비슷한 그림인데, 자, A라는 애가 내가 연결된 정보가 뭐예요? 네트워크 14번, 78번, 23번 있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웃한 노드가 B다, F다, E다. 이런 정보들이 나하고 관련된 지금 구성에 관련된 정보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들 누구한테 보낸다? 다 보낸다. 다른 노드들한테. 예? 다른 노드들한테 다 보낸다. 그리고 언제 바뀌어요? 이제 링크 상태가 바뀌면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처럼 A라는 애가 B하고 F하고 E하고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14번, 78번, 28번, 23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 A라는 애가 그 연결된 정보를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준다 이거죠. 전체에다가. 이게 뿌려주게 되면 이런 형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A도 뿌리고 B도 뿌리고 C도 D도 E도 F도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체 정보가 연결 정보가 되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요걸 가지면 이제 구성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구성도를 그리면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라우팅 테이블을 탁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로 벡터 라우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시스템하고 오토노머스 시스템 간에 사용되는 라우팅 방법이고요. 실제로 BGP4는 이제 버전을 나타냅니다. 버전 4가 현재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 AS 간에 사용되는 건데 얘는 이제 패스 벡터란 말을 사용하는데 다음 이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목적지 네트워크 N1으로 가려면 이웃하는 라우터는 R0이고 패스가 어떻게 되느냐? AS14번 거쳐서 AS23번 거쳐서 67번을 가면 된다. 이렇게 패스를 다 명시하는데 1차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벡터라고 부릅니다. 패스 벡터 라우팅. 이와 같이 목적지 네트워크 다음 라우터 경로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애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AS 내부에서 하는 거하고 AS 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거리 벡터 라우팅 방법, 링크 스테이트, 경로 벡터 라우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리 벡터 라우팅 같은 경우 현재 RIP나 IGRP, BGP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에서는 OSPF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고 전체 맵을 구성해서 최단 경로를 구한다. 그다음에 BGP4 같은 경우에는 패스 벡터 라우팅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현재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 라우터가 보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